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챙겨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 금기, 멤버십 가맹점 해킹 등으로 1.5TB 분량의 신용카드 정보, 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경찰과 금융권은 1.5TB 안에 전 국민의 금융 개인정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사 등과 협조해 부정방지 사용 시스템 자동 강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쿠팡과 마켓컬리에 이어서 롯데 택배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증상이 이미 나타났던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야간 근무를 했다고 그럽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랑 헬스장, 강남 어학원 등 일상생활 속 장소에서도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구를 함께 쓰는 헬스장에서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즉시 추진하겠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북한 최전방 초소에 걸려있던 인공기 깃발이 내려지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군사 도발에 앞서서 깃발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끝장을 볼 때까지 보복할 것이다 이러면서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서요. 오늘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자외선 지수 높은 만큼 볕이 뜨거운 낮 동안에는 자외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화요일, 오늘은 건강한 100세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컨디션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좀 부어있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때 너무 피곤하다든지 또 나른하다 이런 증상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를 보실 줄 알았어요. 이게 부은 게 아니고요. 핀 거예요. 예. 이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핀 겁니다.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차 박사님 항상 부어 있었는데요. 저는 요즘에 좀 날이 좀 더워가지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괜히 막 피곤하고 뭔가 찌뿌둥하고 몸이 부은 것 같고 이런 증상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디 진단받거나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애매하게 몸이 좀 피곤하다, 예전보다 좀 우울하다,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정수 씨처럼 대부분은 날이 더워지면서 내가 더위 먹었거니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요, 뭐 비만이나 당뇨뿐만이 아니고요, 암이나 심내혈관 질환, 심할 경우에는 치매까지도 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럼 거의 모든 병에 다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모든 병에 다 걸리기 때문에 만병의 씨앗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만병의 씨앗은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병의 씨앗, 만성염증.
오늘 이 만성염증을 제대로 잡는 법을 한번 이 화요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함께 이야기 나눌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컴백해서 맹활약하고 있는 염경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뭐 시원하게 하고 왔습니다. 옷도 뭐 오늘 더우니까 시원하게 네. 입고 네. 뭐 다 시원하게 하고. 예. 얼마 전에 네. 요즘에 홈쇼핑에서 아주 활발하게 그러니까요.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15억인가 달성하셨다고. 그때 그 냉방 기구였는데 60분에 15억 매출이 올라서 아주 그 업체 사장님이 기뻐하셨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기분만 좋았나요? 예, 저희는 뭐 많은 분들이 우와 그렇게 대박 나면은 돈을 억수로 벌겠구나. 그러니까, 네.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군요.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기분. 아니, 저는 그래도 염경환 씨 하면 딱 네. 떠오르는 게 먹방이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음식 드시는 거 보면 어느새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네, 홈쇼핑도 저희 방송처럼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아찔했던 경험 같은 거 없으세요? 제가 그 허리 안 그래도 오늘 뭐 여기저기 좀 몸 아픈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입원을 했는데 한 3일은 식사를 미음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음만 먹고 거의 빈속에 3일 후에 첫 방송이 뜨거운 그 육개장. 야, 이거 생각만 해도 다 들어가는데, 이거. 일단 육개장은 빨리 가야 돼요. 야, 그렇죠. 그렇죠. 새빨 갖고 펄펄 끓어야 식감이 확 올라오는데 그러네. 그걸 딱 떠먹어서 딱 하니까 설사가 배가 미음만 먹다가 3일째 뜨겁고 자극적인 걸 그쵸, 먹으니까 네. 신호가 갑자기 생방송 도중에 와서 하지만 나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그런 일은 안 벌어졌습니다. 네, 다행이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가장이네. 참아야죠. 가족들을 위해서. 내 속은 내 속이 아니다. 프로인 거죠. 여러분들의 정말. 속이다. 아니, 근데 뭐 병원에 실려간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그 목젖 화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젖 화상. 뜨거운 거 막 먹는 건가? 만두는 생명이 육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방송에 그 만두 안에 얇은 피 안에서 그냥 버글버글버글버글 그 육즙이 끓는 거를 이제 자 만두 타이트 합니다. 만두 쫙 타이트 쫙 들어가면 이제 육즙이 팔팔팔 끓는데 옆에 분이 그 옆에 걸 집어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집어줬어요. 아이고. 생방 눈치 없어. 와, 여러분 이게 탁 근데 탁 터지잖아요. 드셔보신 분은 알잖아요. 뭔지 알아. 그 입 천장이 순식간에 불어나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래서 물집이 탁 터졌는데 예.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병원 갔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고충이 있군요. 어우,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난 그냥 고충이 먹으면서 좋은 줄 알았어요. 엄청난 거죠. 모르시는 분들은 야 먹고 돈 그렇지. 벌고 그러니까. 진짜 좋다 그러는데 네. 그런 또 고충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이게. 그럼 진짜 속이 다 버렸겠는데. 상비약 가지고 다니는 약을 다 가지고 다니는 저는 차 안에 일단 소화제, 뭐 또 그 위염, 장염, 지사제 아유. 이런 거 꼭 입안에 바르는 거하고 같이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예, 없으면 안 돼요. 저렇게 홈쇼핑이 위험한 직군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네네. 많이 네. 상처받고 힘드신데 몸 좀 괜찮으세요? 안 좋죠. 당연히 뭐 일단 보시다시피 위로부터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예, 탈모로 시작해서 탈모로 시작해서 여기 내려오면 요새 그 노안이 와가지고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옛날에 왜 이러고 보는지 왔어요 이게. 진짜요? 이걸 이러고 벗으니까 이제 잘 보여. 노안에 일단 여기 비염에. 아이고. 예, 그 칙칙 안 뿌리면 제가 말이 잘 안 안 될 나와요? 정도로 방송 전에 칙칙 뿌리고 시작하거든요. 그거 내려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여기 위염에 헬리코박터 얼마 전에 고쳤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또 장염. 그리고 어려서부터 만성 장염. 네. 그리고 또 약간 요건 아침에 그렇지만 또 치액이 요즘 조금 예, 문제가 있고 예. 요렇게 다리는 괜찮은 편이시네요, 그러면. 일단 또 통풍이 통풍 그 요산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있고 네. 마지막에 이제 무좀 예. 두 번째 발가락이 그렇게 안 없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런 종합병원이네요.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 블루칩이니까 어떤 부위가 나오건 불러주시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진짜. 야, 이 사람 치유가 안 정말 되길 참 바라겠습니다. 저 안 보는 사이에 완전 상했네.
아, 고쳐줘야 되겠네. 막 고쳐주고 싶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요. 종합병원. 여러분들 혹시 그 도미노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해봤죠? 톡 치면 노르르. 네네. 나무 막대를 이렇게 촘촘하게 세워놨다가 그런데 이제 하나가 딱 넘어지면 다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염경아 씨가 이제 말씀하시는 증상들은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덩치도 아주 건강하게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쉽게 앓을 수 있는 태음인 쪽에 속하세요. 그런데 정확하시다. 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평소에 이제 지금 이제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증상이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첫 번째 나무 기둥이 언젠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넘기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생겼고 지금 보니까 면역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대사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질환을 하나하나 떼놓고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하는 질환들이 아니에요. 위염 누구나 갖고 있죠. 식도염도 왜 현대인들 많이 갖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부위가 하나씩만 왔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진짜 질병 현황도라고 나올 만큼 저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저거는 염증이 이미 전신으로 다 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국소적으로 한 곳에만 머물렀을 땐 치료가 쉽지만 저렇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라고 하면 내 몸의 면역력 자체도 떨어져 있고 이거를 뭐 항생제 하나 먹어서 잡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건강을 다시 세워야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심각하신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건강을 다시 세우는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염증을 달고 사세요? 와 이게 진짜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왜 전씨는 별명이 전봇대, 그렇지. 염씨는 염증 이런 것처럼 오늘 이름 그래서 따라가요. 저를 부르셨나? 이게 좀 걱정이네요 진짜. 굉장히 해맑게 받아들이고 계셔서 참 다행이긴 한데. 밝기라도 해야죠. 아니, 좀 문진이라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좀 몸이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세요? 저는 제가 어려서 배앓이라고 그랬죠. 왜 만성으로 그렇게 자꾸 배 아프고. 배가 이렇게 만지면 차요 늘. 그래서 어려서부터 만성장염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는 늘 막혀가지고 그 뿌리는 걸 가지고 다녔고 오늘도 가지고 그래요? 왔고요. 네. 이게 보면 어려서부터 이제 몸이 조금 특히나 장 쪽이 안 좋으셨다고 하면 장 같은 경우는 면역의 최전방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몸에서 하나씩 염증이 좀 늘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잠깐 피곤해서 내가 컨디션이 나빠서 확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전부터 오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의 주제인 만성염증의 거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예전에 방송에서 염증 검사 같은 거에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있었죠. 네네. 그때 나와서 뭐 피 검사도 하고 네. 뭐 대장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좀 고위험군이라고. 그 표, 그렇죠. 그때 표 좀 보면서. 저희가 여기 검사 있네. 결과를 입수했는데 보시면 장내 염증 수치도 고위험, 혈액 내 염증 수치도 위험이거든요. 이거 민 선생님이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저 장내 염증 수치 같은 경우는 대변을 통해서 칼프로텍틴이라고 하는 이제 검사, 그러니까 단백질 찌꺼기를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10일 이상이라고 하면 장내 염증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이 넘은 30이요? 수치라는 거면 확실히 평소에도 이제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단순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염증이 좀 뿌려져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 내 염증 수치 같은 경우는 CRP라고 해서 혈액 내에서 역시 단백질 성분을 좀 보는 건데요. 정상인들은 1 이하예요. 보통 한 0.5, 0.3 내지는 검출이 아예 안 되는데 3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급성 염증이 있거든요. 네. 1에서 3 지금 이 사이에 있잖아요. 1.99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상인보다는 높고 급성적인 병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만성염증 상태로 몸 안에 계속 염증 매개 세포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제가 그럼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많이 안 좋은데 뭐 위험한 상태라고. 곧 가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2가 아니라 1.99니까 홈쇼핑도에 39,900원 뭐 그런 거죠. 조금 이렇게 안심이 됐었는데 1.99나 2나 비슷한 거. 비싸죠. 1이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제 지인도 만성적으로 계속 피곤하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이게 쑤신다 그래가지고 피 검사를 받았대요. 피 검사를 받았는데 뭐야? 염증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다고. 그래서 남일 같지 않더란 아니, 말이죠. 근데 저런 거는 좀 먹는 거하고 관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뭐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일단은 평상시에 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뭐 당연히 저희 이제 뭐 고기, 그쵸. 고기류, 저하고 같은 패밀리 같아요. 예. 회도 좋아하고 회. 그렇죠. 그럼 또 이런 거죠. 고기 있고 회 있으면 또 무슨 생각나세요? 술. 그럼 술 있으면 또 술 먹을 때 되면 또 고기하고 회 생각나고. 그렇죠. 마지막에 밥 볶고. 그쵸. 외가는 그런 거 안 드시게 생겼는데. 아, 엄청 좋아하죠. 그런 거 아니면 뭐로 회식해요? 그러니까요. 뭐 나물 넣고 회식하나?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들의 패턴이 이래요. 네. 그렇죠. 그쵸. 거기다 이제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고기도 고기인데 이제 삼겹살. 아, 그거 맞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 30%가 지방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지방을 먹으면 이걸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버려줘야 되는데 이걸 다 흡수. 그럼 이게 또 이제 혈관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혈관으로 들어오면 지방 때문에 혈관이 손상을 입고 손상을 입으면은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니까 염증 수치가 올라가죠. 네. 자,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때우는 라면, 또 뭐 이제 너무 햄, 맛있어. 이런 거 맛있죠. 보면 이제 그 속에 짠맛도 있고요. 네. 뭐 짠맛, 그다음에 지방도 많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혈관을 또 이제 괴롭히고 그다음에 장내 염증을 자꾸 유발하니까 아까와 같은 결과들을 유도할 수 있는 아유, 저런 거 많이 게 먹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네. 이제 뭐 영경환 씨하고 아, 또 저하고 나온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 외에 이 자리에서도요 또 염증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네, 전혀 이제 고민 없이 해맑게 계신 분들인데 누구냐면요. 예인 씨인가 봐. 예인 씨하고 좋은가 봐요. 정수 씨예요. 아, 저희는 그런 거 없죠. 저는 염증이 아니, 고기를 좋아해. 건강한데? 그쵸. 네. 고기도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음식도 적게 먹고 하는데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또 예인 씨는 뭐 365일 중에 360일이 다이어트. 맞아요, 네. 정수 씨도 최근에 다이어트 네, 시작하셨고. 맞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음식이 없잖아요. 그럼 몸에서 이제 태울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점점 이제 신진대사 같은 게 떨어지죠. 그럼 옛날 같으면 이제 좀 생긴 염증이 있으면 빨리빨리 치울 텐데, 이제 그 치우는 힘도 없어지니까 자꾸 이제 염증들이 몸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먹은 저와 이제 염경환 씨도 문제지만 이제 굶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진짜 그 맞는 것 같은 게 예인 씨가 요즘에 아침마다 출근할 때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반쯤 졸면서 오거든요.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쨌든 뭐 몸에 들어간 게 있으면 이게 배출이 또 원활하게 되고 네, 막 이래야 네. 되는데 만성 염증이 장기화되면 거의 모든 질환이 일어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병의 씨앗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이 만성염증이요. 중년층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장년층, 노년층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아주 심각한 건강 문제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만성염증 수치가 올라갈수록 중증 질환의 발생도 자체가 올라간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단적인 예로 보면 우리 혈액 속에 만성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됐을 때는 이 염증 매개 물질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유발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고지혈증도 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다니는 콜레스테롤이랑 염증이랑 같이 뭉쳐서 찌꺼기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죽상,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심내혈관 질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만성염증 때문에 전신에 다 염증이 퍼지게 되고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씀대로 연관이 있네요. 제가 지금 고지혈증 약을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매일 먹어요. 고지혈증 약을. 예. 이게 다 연관이 있네요, 이게. 이게 단순히 고지혈증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만성염증이 지속이 된다. 암 발생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암? 특히 아까 혈액 내 염증 암? 수치를 보는 게 네. 예, 제가 아까 CRP라고 하는 수치, 네. 염경환 씨가 아까 1.99였던 네. 9구니까 좋다라고 하셨던 그 혈관 내 염증 수치가요. CRP가 3mg/L 이상인 사람들이요. 1 이하인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도가 38% 증가를 하고요. 사망 위험은 무려 64%가 증가를 해요. 아직 경환 씨는 3을 넘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1을 넘어선 상태잖아요. 예, 예. 2는 안 됐습니다, 제가. 2까지는 안 됐지만 이미 이렇게 정상의 기준이 1이다 보니까 이미 암 발생이나 암 사망의 위험도가 정상인들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네. 아우, 조심해야죠. 지금 네. 한참 애들이 클 텐데. 지금 애가 지금 큰 애가 중3? 중3. 또 네. 밑에 애가. 둘째가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아유, 안 돼. 건강 야, 챙겨야 돼요. 야, 이거 심각하네.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 호재라고도 보는 게요. 왜요? 안보험 홈쇼핑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아, 안보험. 무조건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뭐야. 아유, 정말. 걱정이네요. 아니, 근데 암이라 그래서 깜짝 놀라셨는데, 우리 앞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뭐, 비만이나 당뇨, 치매, 우울증까지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들었거든요. 만성 염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리 기능을 떨어뜨리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서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최소 단위가 세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성염증은 세포 활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양한 대사장애를 일으키는데 아까 이렇게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랬잖아요. 대사증후군은 다른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에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다양한 질환들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만성염증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뇌세포 손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네. 알츠하이머와 같은 이제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듣기만 해도 진짜 무서운데 문제는 이거 아니라 또 더 있다면서요.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정말. 지금 1시간 동안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환만 설명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중년 이상의 연령 중에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관절염입니다. 그렇죠. 염증이 생기면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고 근육에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운동량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 근육을 사용하는 이제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 감소가 일어나요. 또 근육 감소가 일어나면 전반적으로 또 면역이 또 떨어지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면역 반응은 염증 반응이고 염증 반응은 면역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시가 손등에 찔려요. 그러면 붓고 아프고 열이 나죠. 네. 우리 이걸 염증 반응이라고 하고 급성 염증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서는 이 염증이 그냥 낫습니다. 그런데 면역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이게 반복적으로 손상이 되고 그래서 만성적으로 진행을 해서 만성염증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천식이나 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까지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생리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짜 어디 하나가 아니라 몸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으로 항산화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그 염증을 없애는 항염의 중요성 이거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진짜 염증 수치 저도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해봐야죠. 그거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알려드릴게요. 만성염증 때문에 내 몸이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간단해요. 얼굴 앞에서 양 팔꿈치를 붙여주세요. 네. 자, 이 상태로 쭉 끌어올려 볼까요? 이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야 돼요. 나 이거 안 올라가네. 나 근육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용경원 씨 쫙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더 올라가요. 잘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렇게 올렸을 때요. 이 틈 사이로 내 입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입이 보일 때까지 올려주시게 되고 틈이 있어도 되면 나 올라가. 틈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붙는다. 심각한 상태. 차 박사님 어떻게? 제 양옆이 모두 안 붙어 있습니다. 저는 붙긴 하는데 올라가질 않아요. 저 잘 붙어요. 왜 안 올라가? 코까지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몸에 염증이 없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올라가. 이게 코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인 씨 거의 코까지 가요. 지금. 아니요, 저 너무 힘든데요. 네. 이게 그래도 되네. 뭐 절대적인 지표는 당연히 되지 않겠지만 사실 이 테스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체 나이 테스트가 맞아요. 네, 네. 나오거든요. 근육이 유연한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많이 굳게 되고 특히 어깨 관절 같은 데가 굳으면서 이 동작이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나이뿐만이 아니고 염증이 많았을 때도 쉽게 근육이나 관절이 굳게 된다는 거죠. 염증 물질들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단백질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근데 가동성이 가장 좋은 관절이 어깨 관절이거든요. 불안한 관절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경직이 되고 굳었을 때가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라서 어깨 관절을 이용한 이 테스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가 좀 굳어 있다라고 하면 내 몸에 염증이 좀 많은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면서 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돌려보셔야 됩니다. 네. 또 다른 건 뭐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 네네. 네. 혹시 연경 씨 코골이 있으십니까?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와, 이 집 용하네. 유명한데 사주 보러 온 것처럼 다 맞춰 쪽집게. 제가 코골이를 떠나서 수면 무호흡이 있어서 저는 지금 잘 때 양압기를 안 끼면 못 자요. 진짜요? 저는 지금 양압기를 쓰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렇구나. 네, 코골이가 있으시면 이제 만성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무슨 코골이랑 만성염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만성염증이 있어서 코골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코골이 때문에 만성염증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코골이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활하게 인후부 쪽으로 호흡기 쪽으로 공기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목적 부위가 떨리는 거거든요. 그때 코골이가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면 중에 1시간 이상 코골이를 하게 되면 저산소증이 가볍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산소는 세포와 조직에 이렇게 정상적인 영양분 중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상처가 생겨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 상처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상처 회복이 잘 안 되면서 만성염증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코골이뿐만 아니라 지금 수면 중 무호흡 증후군까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면 중에 이제 무호흡 증후군까지 있게 되면 경동맥으로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산소 공급까지 일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뇌 기능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코골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성염증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지금 텔레비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나 이것도 안 돼. 코드고라 만성염증인가 이러고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성염증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소개합니다. 윤영 주부.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인 이유는 바로 만성염증을 슬기롭게 극복 중이기 때문. 그녀에겐 6살, 8살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부터 해마다 계속 결막염을 앓았었어요. 그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이제 재발이 되는 거였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걸리면 중이염이라던가 이런 게 좀 심하게 오더라고요. 처음엔 약하게 왔는데 습관성처럼 계속 오다 보니까. 두 아이 모두 염증성 질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데요. 특히 큰아이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치료 후에도 빈번히 재발해 고생했다고 합니다. 쌓여가는 진료 기록들 때문에 엄마는 만성염증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염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면역력이랑 이런 것도 좀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좀 그런 거를 많이 해주려고 면역력 좀 향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었고, 여러 가지 좀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이제 좀 아프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있어요. 서진이 그때 어디가 아팠어요? 귀요. 귀가 어땠어요? 아팠어요. 귀가 아팠었어요? 네. 지금은 어때요? 좋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은 두 아들 모두 건강한 모습.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한 엄마의 비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진아, 서진아 이리 와. 칙칙하자, 칙칙. 이거 하자, 칙칙하자. 하나, 둘, 입 크게. 약이라고 하기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머니 애들 이거 풀어주신 거예요? 이거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면역력에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먹을 수 있게 좀 편하게 나온 게 있어서 그냥 애들 이렇게 수시로 먹이고 있어요. 프로폴리스란 벌이 식물에서 채취한 물질과 벌의 타액이 섞여 만들어진 천연 항생 물질인데요. 세균이 가장 많다는 입속에 뿌려주면 항균 작용이 있어 세균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맛있어? 또 이게 하나의 놀이처럼 애들이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시간을 되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한 그녀만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이야, 이거 보고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애들 배에 찜질하고 있었어요. 저 수건 안에 있는 게 곤약이거든요. 곤약은 먹는 거 아닌가요? 이 집의 약손이라 불리는 일명 곤약 핫팩. 곤약을 저렇게 수건 안에 넣어서 찜질을 하면 온기도 꽤 오래 가고 또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먼저 생강을 1시간 정도 물에 불린 뒤 그대로 끓여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에 3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생강을 우린 물에 곤약을 넣어 10분 정도 팔팔 끓여줍니다. 이후 곤약을 수건으로 감싸주기만 하면 끝! 아이들의 약손 곤약 핫팩이 완성됐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대사가 촉진되고 더불어 면역세포 활동도 활발해진다고 하네요. 배가 엄청 따뜻해서 좋아요. 어느덧 점심시간.
그녀는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 인스턴트 식품 대신 아이들을 위해 건강 간식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먹는 편이에요. 사실 토마토만 먹기에는 애들이 좀 잘 안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리로 넣어주거나 스크램블에 넣어주면은 또 그 맛에 잘 먹더라고요. 토마토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는다는 토마토 달걀 볶음. 먼저 재료를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달걀은 잘 풀어 썬 대파와 섞어주고 소금 간을 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꼽힌 올리브유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특히 토마토의 영양소는 올리브유에 볶아 먹을 경우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서 추천! 자, 드디어 유주부의 건강 간식이 완성됐습니다. 유진아, 사진아, 이리 와. 우리 이거 스크램블 먹자. 맛있겠다. 앉아봐. 뭐뭐 들어갔나 봐봐. 계란이랑 양파랑 토마토.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조리 시 영양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익혀 먹거나 볶아 먹는 것이 더 좋은데요. 맛있어요? 이제는 아이뿐 아니라 엄마 아빠도 즐겨 먹는 단골 건강 간식이 됐다네요. 최고. 맛있다? 아이들뿐 아니라 엄마도 챙겨야겠죠? 프로폴리스 섭취를 통해 건강을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챙기지만 저도 면역력을 위해서 챙기는 건데요. 꿀이랑 프로폴리스가 또 궁합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꿀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차로 많이 마셔요. 요즘은 커피가 아닌 이 약차를 즐겨 마신다는데요. 꿀 한 숟갈에 프로폴리스를 섞어만 주면 끝! 초간단 항산화 약차가 완성됐습니다. 꾸준히 섭취해주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하루 약차 한 잔 어떠세요? 지금 단순히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No. 엄마의 깊은 뜻이 담긴 면역력 높여주는 운동이란 사실. 첫 번째 스텝은 고양이 스트레칭. 마치 고양이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다가 펴주세요. 아유, 귀여운 아기 고양이 같죠? 시작. 아이들이 동물 같은 거 좋아하니까 동물 흉내 내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놀이처럼 하더라도 이게 또 면역력에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해요. 자, 마지막은 의자에 앉아 공 들어 올리기. 엉덩이와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공을 들어 올립니다. 동작을 할 때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 공 대신 베개, 책으로도 가능합니다. 면역력 잘 챙겨서 항상 건강하세요.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 오늘부터 도전해보세요. 염증 타파 비법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이러면 부모님들은 내 탓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아프다 막 이러는데 저 주부는 아주 슬기롭게 아이들하고 놀이 방법까지 동원해서 잘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저거 보니까 예. 저는 저기에서 하는 것 중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프로폴리스. 아. 저희 가족이 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 갔다 들어올 때 이렇게 보면 면세점에 팔아요. 아, 그래 맞아. 그래서 그 프로폴리스로 저희는 목을 많이 쓰니까 이게 뿌려주고. 나도 있어요. 그거 뿌려주고 그 알약으로도 나오는 거.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외국 나갔다 들어올 때 사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폴리스니까 전문 경찰관. 프로폴리스. 이게 진짜요? 염자 들어가는 병들을 좀 잡는 역할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염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몸에서 염증 유발 물질들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거의 분비를 좀 막아주는 효과들이 있어서요. 항염 효과가 있는 좋은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폴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경찰관은 아니에요. 네. 저 댁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 네네. 아까 이제 봤더니 잘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프로폴리스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폴리스가 원래 그리스 시대 도시를 폴리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 앞쪽에 프로텍트.
방어선. 그래서 도시를 지키는 군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프로폴리스지. 그렇구나. 전문 경찰관은 아니에요. 나 여태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리고 잠깐 아까 그 잘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찬 음식을 정말 많이 먹잖아요. 찬 음식, 얼음 음료. 이것들이 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또 염증을 또 유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찜질하는 거 보니까 배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것도 염증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들으면은 오히려 염증 있는데 그렇게 찜질하면 뜨겁잖아요. 그게 더 성난다고 막 썩난다고 하기도 하는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맞고 안 하는 것도 맞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발목을 심하게 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붓고 열이 나고 아프죠. 그렇죠. 그럴 때는 급성 염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럴 때 뜨거운 찜질하면 심해집니다. 그래서 발목을 뼈어서 그렇죠. 24시간 동안은 냉찜질 하셔야 그 급성 염증이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그 뒤부터도 계속 냉찜질하면 안 나아요. 그래서 만 하루가 지나면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는 게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증이 있어 만성 염증이라도 열감이 심하게 나고 부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뜨겁게 찜질하는 것보다 좀 시원하게 찜질하시는 게 좋고요. 만성적으로 가서 열감이 없고 기능장애가 나타나고 통증 위주로 나타나는 염증은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 염증을 찜질로 잡는 방법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만성 염증 잡으려면 노폐물 배출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동화의 플러스원 만성 염증 잡는 노폐물 배출 지압법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이제 평상시에 생활하시다 보면 담 결렸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담자 한자어로 쓸 줄 아세요? 병질부 안에 불화자가 2개 들어가요. 이 불화자 2개가 염입니다. 염자. 그래서 담은요. 실제로 근육의 염증 소견에 의해 나타나는 근육통이에요. 그래서 담이 많이 결린다고 하면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담 결린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가 뭉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특히 승모근. 이 승모근이 뭉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혈순환의 문제,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만성적인 통증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모근의 뭉침, 담 결림을 풀어주는 것도 전체적으로 만성염증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까 저 이거 하다 여기 뭉쳤어요. 자, 지압법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화의 한트입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왼쪽, 오른쪽.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장안의 화제 한트입니다. 오늘 한트에서는 이제 승모근의 뭉침을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면역력도 높이면서 만성 염증과 만성적인 통증을 잡을 수 있는 이제 지압법과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지압을 할 수 있는 혈자리는 2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견정혈입니다. 견정혈. 네.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 중에 이런 실례를. 자, 견정혈. 견정혈은 이렇게 목 뒷뼈 7번째 척추랑 이렇게 견봉 이었을 때 제일 가운데 높은 부위가 견정혈. 이 자리가 실제로 어깨가 뭉쳐 결려 이 견정혈이 많이 뭉치는 거죠. 딱딱하죠. 그렇죠. 또 한 군데는 자 들어볼까요? 팔을 이렇게 들면 이렇게 해보면 그렇죠. 겨드랑이 정중앙 부위. 아우 예민하죠. 그렇죠. 이거야. 아파. 이걸 세게 누르는 거 아니죠? 극천혈 양쪽에 다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 부위. 자 그러면 극천혈. 이 2군데를 자극을 해줄 텐데요. 간단합니다. 견정혈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져줘요 많이. 그럼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손가락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그래서 견정혈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자신의 반대쪽 견정혈을 툭툭 쳐주면 시원하다. 반대쪽. 그렇죠. 가볍게 툭툭 쳐주면 돼요. 오 시원해. 시원한데? 네네. 또 이제 극천혈도요. 극천혈도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효과가 좀 떨어져요. 손가락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팔을 들고 극천혈을 다 오픈시킨 다음에 겨드랑이 오픈시킨 다음에 주먹을 가볍게 쥐고 툭툭툭 그렇죠. 반대쪽도 툭툭툭
이것도 좀 아픈데요. 아, 이- 이거 좀 아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천혈 부위에는요, 여러분 겨드랑이 쪽에는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 자체가 림프절을 활성화시켜서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높이고 또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또 보면 승모근 쪽은 아닌데 극천혈 쪽에 보면 등 근육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승모근이 뭉치면 이쪽 근육도 뭉치기 때문에 통증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 씨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좀 아픈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심각한 말씀 드리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 부위가 있다고 하면요. 한번 만져보세요. 살짝. 만약에 콩처럼 네, 또 심지어 밤톨처럼 만져지면 림프절 종됩니다. 림프절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면역 반응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어디선가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만져지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없어.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승모근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체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옆구리에 팔을 붙이고 네. 90도, 90도. 90도라고 살짝 벌려주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포인트는 벌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건 승모근과 어깨 등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뭐 풀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시원하다. 45도로 들어보세요. 45도로. 자, 여기는 90도, 여기가 45도. 아, 여기가 45. 그렇죠, 45도에서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양쪽이 평행되게 이렇게 해서 뒤에서 살짝 멈춰주세요. 날개 축지를 붙인다는 생각으로 이것도 승모근을 긴장을 풀어주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또 면역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도. 90도, 90도. 그렇죠. 90도, 90도. 90도, 90도. 이 상태에서 그러면 등 근육을 아래, 중간, 윗부분까지 또 승모근까지 다 풀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 시원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우리 몸에 보면, 뒤에 보면 네. 척추가 있죠. 내리시고. 척추. 경추부터 흉추, 요추, 꼬리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율신경과 몸신경이 나와서 전체적인 생리 기능을 다 담당을 해요. 그래서 척추를 스트레칭 시켜주면서 자극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극을 줘도 되지만 간단하게 풀로 한꺼번에. 자, 시범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네. 먼저? 자, 시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네. 오늘 좀 역시 배우신 분이라 신발 벗고 들어가시네. 바쁘네 오늘. 자, 여기 누워서 자 오구미를 잡고 고개를 숙입니다. 네. 그래? 대굴. 멈추세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벌어지면 안 되고 아. 배에 힘을 주고 호흡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우리 바쁩니다. 자, 음악 주시면 네네. 음악 주시면 우리 빨리 해볼까요? 네. 자, 음악 주세요. 요부터. 자, 시청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이게 딱 맞네, 음악에. 네, 가볍게. 한 번 더. 시원해요. 재밌네요. 반대쪽. 리듬 타면서. 그대로. 몸 반대쪽. 뒷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박자가 딱딱 맞아요. 네, 그럼요. 자, 날개 펴기. 45도. 90도. 오케이. 자, 누워서. 야, 멈춰야 돼, 멈춰. 자, 한 번 더. 유도장이에요, 유도장. 한 번 더. 잘하신다. 자, 멈춰. 한 번 더. 호흡. 들여 마시고. 내뱉고. 저 너무 중요놀이 같아요. 한 번 더. 자, 잘했습니다. 네. 시원하다. 근데 진짜 시원하네요. 정말 시원해. 자, 시간 나실 때마다 오늘 말씀드린 지압과 체조를 하시면 면역도 높이고 염증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네, 한 프로 마감 만나봤어요. 임박입니다. 야. 두 분 아주 그냥 야. 개운하게 열심히 하셨네요. 네. 민 원장님 아까 그 영상에서 그 가족들 어떻게 보셨어요? 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도 잘하고 계셨는데 저는 특히나 추천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스트레칭하는 거. 마지막에 다 같이 요가 자세 같은 걸 예. 이용하면서 스트레칭을 했잖아요.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몸을 쭉쭉 늘려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한 민 원장님의 비법이?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민혜연의 플러스 1 바른 자세로 염증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면 염증이 잡힌다 이런 얘기네요. 사실 특히나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요즘 사람들은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일할 때 공부할 때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자세로 앉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앉으면 일단 쉽게는 허리 통증이 가장 먼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같은 척추 질환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요. 거북목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나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밀리면서 척추 전방전이가 발생을 하면 잡아주는 인대나 근육, 장기에도 다 무리를 주거든요. 이게 흉곽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 같은 합병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자세가 만성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우리가 평소에 앉고 있는 자세가 어떤지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자, 두 분 한번 앞으로 나와보시죠. 네. 어떻게 앉는지 한번 보죠. 저는 사실 평상시에 잘 앉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평상시 그냥 편하게 평상시. 한번 앉아보실까요? 의식하지 마. 바로 과. 전 뭐 아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렇게 지냅니다. 여기 하시는 약간 위축돼 계신 거 아니시죠? 아니 뭐 솔직히 지금 방송이니까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앉는데 평상시엔 그냥 뭐 이렇게 구부정하지. 그죠. 그냥 정말 이렇게. 딱 구부정해. 대표적인 두 자세가 나왔어요. 연경원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있을 때 사실 저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네. 근데 우리 척추 같은 경우는 원래도 옆모습으로 볼게요. 커브를 두 가지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앞에 서이고 이제 그다음 요추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휘기 때문에 우리가 S자 척추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환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휘겠죠. 그러면 신경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수 씨처럼 뒤로 앉으면 되겠다. 과도하게 뒤로 가면 커브가 과도하게 꺾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이 눌리거나 뒤가 눌리거나의 문제인 거예요. 척추가 스스로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척추 안에는 사실 척수라고 하는 노란색 보이시죠? 네. 이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신경이 너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뭐 디스크 같이 압박해서 생기는 증상이나 아니면 척수관 협착증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자세가 잘못됐다는 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볼까요? 바른 내가 자세. 생각하는 바른 자세는 잘 알죠. 네. 그쵸. 허리 딱 펴고. 두 분이 자세가 똑같아요. 보시기에도 딱 그렇죠. 어떠세요? 바른 자세 같으세요? 네. 바르지 않습니까? 네. 90도. 우리가 이게 바로 생도 자세 아닙니까? 육사 생도. 보통 얘기하는 맞아요.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된다고 하면 척추에 커브를 그리면서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정수 씨 제가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정수 씨처럼 이렇게 앞으로 과도하게 허리가 휜 상태로 앉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90도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90도가 아니고 한 80도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기운 상태에서 척추가 휘게 되거든요. 이 상태가 아까 말한 전방전이 상태예요. 척추뼈가 정상보다 더 앞으로 휘어 있으면 복강내를 침범하게 되겠죠. 복강내 공간이 없으니까 배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배에 살이 많지 않아도 아랫배가 이렇게 나온 형태가 되게 되고요. 위에도 같이 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커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개는 또 숙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 자세는 사실 90도가 아니고요. 한 100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의자에 이렇게 앉았을 약간 때는 이렇게? 엉덩이를 제일 안쪽까지 딱 붙이세요. 그다음에 등받이에 기대시는 자세가 제일 좋아요. 지금 의자 같은 경우는 등받이에 커브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 이 정도 딱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열차를 탄다거나 비행기를 탄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의자가 뒤로 젖혀져 있지 않고 이렇게 딱 앞으로 펴져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목베개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약간의 쿠션감 있는 제품들을 이용을 하시면 얘를 위까지 받쳐주지 마시고요. 가장 허리가 움푹하게 들어간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비행기에서는 그 담요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뒤에. 사실은 목을 받쳐줘서 목의 커브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허리 자체의 커브가 유지가 되면 목의 커브가 저절로 유지가 돼요. 약간 이렇게 고개가
척추가 약간 뒤로 접겨진 상태는 고개도 자연스럽게 15도 위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경추까지, 경추, 흉추, 요추가 모두 다 커브를 제대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세보다는 살짝 더 뒤로 제껴진 자세, 그리고 반드시 등받이 있는 의자를 이용하셔서 끝까지 당겨 앉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극장에서 염경환 씨를 만나면 안 되겠네요. 네.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더 밝지 않아요? 네. 스크린이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확실히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바른 정수도? 자세로 했을 네. 때는 척추 쪽에서도 신경이 눌리는 게 없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순환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좀 의식하고 이렇게 앉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도 그냥 두 분 이제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앉아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거든요. 맞아요. 가장 그리고 안 좋은 약간 자세. 기울여서 앉기도 하는데. 근데 요 정도 자세를 잡아야 앉아있다가 돼요. 대부분 집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 누워요.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다리 하나 올렸다가 그렇죠. 맞아요. 자,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만성염증에서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게 섭생,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차윤환이 준비한 플러스 원은요. 만성염증 잡는 TOP 식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뭐 먹는 게 결국 염증하고 연관성이 높은데 그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TOP 식품을 잘 챙겨 먹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TOP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자, 일단 T 먼저 T? 보겠습니다. T 두부. 잠깐만, 두부 D 아닌가요? 그게 이제 영어식 발음은요, 토프. 투푸. 그래가지고 TOFU로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두부 그러면 이제 콩을 갈아가지고 그 액을 응고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두유를 응고시켜 만든 건데, 여기에 이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이소플라본이 항암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와 더불어서 항염 효과와 만성염증을 잡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이소플라본이 두부나 두유처럼 가공을 하게 되면은 농도도 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두부는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위한 정말 도인들의 음식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성염증에는 두부가 좋다. 네. T였고요. 이제 O 보겠습니다. 어니언, 양파 좋지. 자, 이제 양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파 껍질부터 해가지고요. 그 쿼르세틴이라는 성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쿼르세틴은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계 질환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성염증을 없애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혈관에 이렇게 쫙 퍼진 쿼르세틴은요. 내부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에 덕지덕지 붙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하고요. 또 동맥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기도 하기 때문에 하루 100에서 200g 정도의 양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부와 양파였고 마지막 P 보겠습니다. P는요?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예요. 뭐 아까 제가 이제 전문 경찰관이라고 했다가 혼났는데 실제로 이게 뭐냐면요. 폴리스가 아까 도시란 뜻이었잖아요. 네. 어떤 도시냐면요. 벌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는 1965년 프랑스의 의사인 레미 쇼방이 꿀벌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꿀벌의 몸하고요. 그다음 벌집 자체 내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그러고 찾아본 게 바로 프로폴리스인데 그게 바로 벌집을 지키는 프로텍트. 천연 항균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꿀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꽃가루나 수액 같은 것들을 모아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 침을 넣어가지고 얘를 약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성분을 만들게 되고 이것들을 벌집에 발라놔요. 그러면 원래 벌집이 균이 자라고 곰팡이 같은 것들이 쓰면 죽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자라는 항균, 즉 무균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이제 발견한 게 바로 이 프로폴리스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인간보다 훨씬 약한 꿀벌한테도 저렇게 효과가 있는데 인간한테 진짜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미라를 만들 때도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미라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건조된 상태인데 건조가 되기 전에는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기원전 300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미리 프로폴리스를 발라줘요. 그러면은 상하지 않고 시체가 보관이 되면서 이제 미라를 쉽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동물지에도 프로폴리스가 있어서 그다음에 피부 질환이나 감염에 의한 상처 질환 같은 것들을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알게 모르게 사용이 되어 왔던 거죠. 네. 차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서양 유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프로폴리스를 과거부터 먹어왔어요. 정말요? 네, 그럼요. 이제 프로폴리스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노봉방이라는 약재가 나옵니다. 예. 노봉방.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말벌의 집입니다. 알벌집. 근데 말벌의 집이 이제 말벌이 다 이제 도망가고 나면 말벌이 집만 남잖아요. 네. 근데 이 구조물이 밀랍과 프로폴리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동의보감에도 참 이렇게 그 효능을 어떻게 적었냐면 피부 종기, 궤양, 치통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이게 바로 염증성 질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버릇칩을 이렇게 차처럼 달여서 먹으면 이렇게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두 분이 이제 동서양의 역사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현대의학을 말씀드릴게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네. 18세기 프랑스에서부터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다친 병사들을 사용하는 데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천연 항생제이자 치료제로 쭉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소련군이 이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 있다거나 부상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폴리스를 사용을 하면서 이른바 러시안 페니실린이라고 알려지기도 네. 했죠.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 프로폴리스가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드러났는데요. 특히나 일반 박테리아도 아니고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 MRSA라고 하는데요. 이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네. 그 페니실린 항생제 일종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플 때 프로폴리스를 권한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사와가지고 저도 이제 목소리를 많이 쓰고 네. 이제 겨울에 칙칙 뿌리면은 목칼칼할 때. 입안에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애들 이제 감기 걸리지 말라고 저도 맞아요. 입에 뿌려주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하네요. 네. 도움 실제로 프로폴리스가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에도 기능성을 인증을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구취 제거에도 좋고 구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부에서 균이 제일 먼저 침입할 수 있는 1차 장소잖아요. 그렇죠. 특히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흡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 특성을 딱 결합을 시키면 내 몸 안에 균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감기 걸리면 다들 목 간질간질하면서 아프다고 할 때 맞아요. 이때도 네, 효과가 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으니까 가글을 이용한다거나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면 프로폴리스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항염, 염증 예방. 그렇죠. 이 염증과 관련되는 것에 가장 이제 TOP의 P가 바로 이제 프로폴리스인데요. 바로 이제 항염 효과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건 벌집에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 그 추출물 속에 보면은 한 3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 그다음 생리활성 성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핵심 성분이 바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인데 이게 바로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만 해도요. 플라보논, 그다음에 쿼르세틴 등 종류가 120여 종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되는 사이토카인, 그다음에 프로스타그란딘과 같은 것들의 우리 몸속 분비를 억제해서 만성 염증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프로폴리스에요. CAPE, 카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카페인산 펜에틸 에스테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어렵죠? 저도 이게 잘 안 붙네요. 자, 이게 우리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툴라 수용체 포의 활성을 억제해가지고요. 그 만성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영영한 씨가 아까 이제 프로폴리스 섭취도 하고 뿌리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더 좋을까요? 지금 영경환 씨한테 너무 좋은 방법인 게요. 아까 위염도 있고 얼마 전에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어요. 실제로 프로폴리스가 위염 그리고 또 헬리코박터균 자체를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어서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하나 통풍 때문에 약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죠. 통풍약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통풍 같은 경우가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프로폴리스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산, 페네틸에스테르 같은 성분들이요. 통풍에서의 그 염증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새로 막 밝혀지면서 통풍 치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능성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꾸준히 드시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꼭 먹어야겠네요. 염증 예방
효과가 있는 거고요. 항암, 암 예방이 또 있어요. 이번엔 암이군요. 염증뿐만이 아니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쥐에게 유방암의 그 암세포를 이식을 시킨 후에 프로폴리스가 섞인 사료를 투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면역을 담당하는 게 이제 백혈구잖아요. 이 백혈구를 회복을 시킨다거나 백혈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암을 30%나 억제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상피성 난소암 세포에도 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투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암세포의 생장 자체를 좀 저하를 시켜서 난소암에 대해서도 예방이나 치료의 방법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암 예방에도 좋다. 항산화. 노화 예방 이게 중요하죠 또. 그렇죠. 이제 많은 질환들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 때문에 많은 질환이 생기는데요. 이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플라보노이드 종류도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120여 종이라고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인터페론 생성을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감기 예방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염증성 질환들을 완화시켜주면서 실제로 노화도 어떻게 보면 염증 반응이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항산화 작용이 있으면서 노화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프로폴리스의 효과가 뭐 항염, 항암, 항산화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종류가 또 너무 많아서 뭘 좀 먹어야 돼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벌꿀 같은 경우도 어떤 꽃에서 그 꿀을 모았냐에 따라서 저 달라지잖아요. 그럼 프로폴리스도 약간 그런가요? 정답 맞습니다. 예, 프로폴리스도 이제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약간씩 성분이 다른데요. 이 브라질산 프로폴리스의 경우에서는요, 특이하게 아르테필린 C라고 하는 성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용어 많이 나와요. 그러네요. 아르테필린 C. 그렇죠. 그건 어떤 비타민 C는 성분이에요? 아는데 우리가. 자, 아르테필린 C라고 하는 건요, 천연 항생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 프로폴리스보다 항산화나 항염, 항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입니다. 연구가 몇 가지 진행이 됐는데요. 실험쥐에게 종양을 이식한 후 아르테필린 C를 투여한 결과 종양의 성장이 저해되었다라는 연구도 있었고요. 골수성 단세포성 백혈병 세포에 아르테필린 C를 투여했더니 백혈구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항백혈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브라질산 프로폴리스는 그렇고 다른 지역엔 또 다른 성분이 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들이 꽃가루나 수액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자라는 나무들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이 프로폴리스 성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원산지를 좀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걸 좀 선택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프로폴리스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없습니까? 네, 식약처 하루 최대 권장 섭취량은 17mg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을 지키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폴리스는 특별한 이제 부작용은 없는데요. 프로폴리스를 이제 꿀벌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제 수액이나 꽃가루에 자신의 침이나 효소를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간혹 프로폴리스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꽃가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프로폴리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니 두 분 뭐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선생님이 멘트 하나를 빼먹으셨어요. 프로폴리스 함량이 아니고요. 프로폴리스 안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17mg이니까요. 프로폴리스는 1g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농도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뿌릴 때 내 거하고 똑같은 거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게 진하거든, 어른게. 희석된 게 있어요. 그거 뿌리는 거 중요하고요. 자,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몸속의 염증에 오랜 시간 지속된 상태를 방치할 시에 암이나 치매, 당뇨, 비만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성 염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염경아 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 야외 활동하고 이럴 때는 물 꼭 여분으로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날이 워낙 더우니까 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